이번에는 YTN 사이언스를 통해서 방영되는 다큐멘터리 가운데 한 편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다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세계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현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길에서도 외국인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네. 관광으로서가 아니라 한국에 이제 살러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매년 유학생을 비롯해서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들이 늘어나서 올 1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약 145만 명이나 되는데요. 특히 전체 외국인의 절반 가까이가 경기도와 서울에 모여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모여 있으면 싫어하거나 좀 기피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좀 모여 사는 곳이면 어떤 특별한 또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또 많이 찾죠. 네, 맞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서울 속에 숨어 있는 외국인 거리들인데요. 외국인들의 독특한 문화가 가득한 이태원에서부터 아직은 낯선 나라인 티벳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종로까지 도심 속에서 즐기는 세계 여행, 지금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국적인 장소 하면 여러분은 어디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바로 다국적 문화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이태원이겠죠. 이태원에서도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바로 이슬람 거리인데요. 베이커리에서 식당, 종교 전문 서점까지 이슬람권 문화가 곳곳에 들어찬 이 거리에는 동남아시아, 중동, 터키를 포함한 무슬림들의 향취를 깊숙이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이슬람 거리를 걷다 보면 파란색 아라베스크 무늬의 타일로 장식된 큰 아치 형태의 대문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문은 이슬람교의 국내 허브이자 우리나라에서는 단 하나뿐인 이슬람 사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사원이 모스크라 불리는 이슬람 사원인데요. 이슬람 신도들이 모두 이 장소에 모여서 기도를 드리는 곳인데, 이태원에 이슬람 거리가 생기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이슬람 사원이 생기면서부터겠죠. 이슬람 건축물은 지구상에 가장 널리 펴져 있는 세계적 예술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슬람 제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중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모스크라 불리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사원 양옆에는 미나렛이라 불리는 뾰족한 탑이 서 있는데요. 아랍어로 등대를 뜻하는 미나렛은 과거에는 신자들에게 예배 시간을 알려주는 곳이었고, 또 여행자가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이슬람 사원은 우리나라의 이슬람 문화를 소개하고 이슬람 교도들의 예배를 위해 세워졌는데요. 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석유가 폭등과 중동 건설의 붐이 일었을 때 정부가 이태원의 땅을 기증하면서 만들어진 것이죠. 90년대 후반부터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산업 연수생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기 시작했고, 이곳 이슬람 사원으로 몰려들었는데요. 이태원에 큰 변화를 불러온 이슬람 거리는 바로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 이 소리는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인데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무슬림의 5가지 의무 중 첫 번째 의무인 예배 시간을 알리기 위해 대천사 가브리엘의 지시를 듣고 사람의 목소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무슬림은 이렇게 한 방향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당 중앙에 위치한 이슬람의 메카, 미흐라브를 향하는 것입니다. 무슬림은 예배를 하기 전 몸을 깨끗이 씻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닦아낸 뒤엔 발목이 보이도록 바지 아랫단을 단정하게 접어 올리고 맨발로 예배를 드리죠.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세상의 끝, 티벳은 오염되지 않는 아름다운 자연과 순수함을 잃지 않는 곳으로 배낭 여행객들이 가장 꿈꾸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커다란 붉은색 기둥 모양의 마니차가 중앙에 경건하게 놓인 이곳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티벳 음식점으로 그들의 전통 음식과 유목민들의 삶을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곳이죠. 붉은색의 마니차 윗부분에는 5색의 타루초가 걸려 있는데요. 이 깃발에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를 적어 걸어두면 바람이 그 기도를 하늘에 전해준다고 티벳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마니차는 티벳의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원통형의 법구인데요. 티벳 사람들은 이 마니차를 한번 돌리면 불경을 한번 읽는 것과 같은 공적이 쌓인다고 믿고 있죠. 이동이 잦은 티벳 유목민들의 음식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시는 뜨거운 버터차는 속을 든든하게 해주는데요. 버터차는 건조하고 추운 고산지대에 사는 티벳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중국 차에 버터, 소금, 우유를 넣고 믹서기로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게 농모 이제 티벳식 전통 믹서기인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예, 대나무로 만들어졌고요. 이게 이제 믹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면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버터차를 티벳 유목민들은 하루 30잔에서 40잔씩 물 대용으로 마신다고 하는데요. 혹독한 날씨를 견디는 지혜가 바로 이 차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볶은 보리가루를 뜻하는 짬바인데요. 버터차와 함께 티벳 사람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식이죠. 유목 생활을 주로 하는 북쪽 음식답게 만드는 방법이 정말 간단했는데요. 이렇게 짬바와 버터차를 한데 섞어주고요. 손으로 주물주물 반죽을 해준 뒤 꾹 눌러 모양을 내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소박하기만 한 가정식이지만 버터차와 짬바 속에는 티벳 유목민들의 삶과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문화는 그 나라의 음식, 맛있는 음식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나는 고기의 냄새와 고기의 향을 느낄 수 있는데 문화는 음식이라고 이제 남고 또 이제 그 역할을 계속 제가 이제 하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티벳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조금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가까운 서울에 완전히 또 새로운 분위기의 거리들이 있었네요. 사실 뭐 이태원은 많이 가봤는데 그 티벳의 문화와 음식을 느낄 수 있었던 곳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또 오늘 화면을 통해서 소개된 말고도 어떤 곳이 있나요? 네, 일단 서울 속 리틀 프랑스라고 불리는 설해마을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밖에도 동대문 창신동에는 네팔 거리가 형성돼 있고요. 동부이촌동은요, 국내에서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살고 있다고 해서 리틀 도쿄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또 해화동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필리핀 마켓이 열리고요. 불광동에는 다문화 박물관이 있어서 다양한 세계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전엔 잘 몰랐는데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그들 또한 자신들의 문화를 잃지 않으면서도 우리와 잘 어우러져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